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이네요. 잘 쉬고 계시죠? 먼저 일요일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인데요.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시황 얘기하기 전에 제 앞에 그 썸네일 있죠. 썸네일. 그걸 또 AI한테 만들어 달라 그랬거든요. 나는 이세필 전문가야. 그러니까, 뭐 반갑습니다 하고 뭐 얘기 막 하더니, 저도 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막 그런 얘기 막 하더니, 제가 내 유튜브 채널에 쓸 저 썸네일 좀 사진 넣어서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만들어 주더니 지금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썸네일이 좀 더 낫죠. 딱 만들어 줬는데 뭐 저 짙은 색 계열로 하면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딱 집어넣고 조금 지난번에는 그냥 딱 이런 무표정한 그런 사진이었잖아요. 그걸 갖고 살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지금 썸네일처럼 싹 웃는 그런 표정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지금 AI 쪽 지금 이거 무료 버전으로 만든 게 이렇습니다. 이거 뭐 유료 버전으로 뭐 하게 되면 그쵸? 예, 별거 다 해줘요. 제가 무료 버전으로 했는데 일부러 무료 버전으로 해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AI 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도 섹터나 뭐 그런 것들 보실 때는 항상 AI하고 관련이 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요즘 AI랑 얘기하고 노느라고 참 재밌는 일이 많네요. 그리고 밑에 그 토마토 TV 태백광로 이재필 요런 것도 만들어주고 참 진짜 그때 그랬었습니다. 한 20한 5년 정도 전에 그때 제가 이 컴퓨터로 저 물건을 이렇게 사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옆에 계시다가 야, 세상이 참 진짜 이게 뭐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물건을 살 수 있냐.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지금은 또 세상 보면 더 놀라시겠죠. 자, 근데 이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이 지금 AI로 인한 변화 이거는요. 과거에 디지털로 인한 변화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파괴적일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잘 적응한 사람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또다시 뛸 거고 레벨업 할 거고요.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될 겁니다. 마치 옛날로 따지면요. 그 전기라는 거 처음 이렇게 그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고 그 전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물건을 생산하던 그때 시절로 돌아가 보면 만약에 그때요.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뚝딱뚝딱 그냥 집에서 하던 식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하고 전기라는 거 여기에 잘 빨리 적응을 해서 그렇게 물건을 생산하던 기업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전기 그냥 변화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은 싹 다 도태된 거예요. 잘 적응한 기업들은 더 커나가는 거죠. 우리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젖어서 좀 제대로 시장을 이해 못하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뭐 나오는 뉴스들 보고 요즘 조금 뭐 되게 좀 측은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장해요. 작년에 옷버스를 사서 깡통 나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정치 성향이라는 거 이건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성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시장 밖에서 그거는 표출할 일이지 주식 시장까지 그걸 끌고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자주 해드렸었죠. 작년에도 자주 해드렸습니다. 근데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들이 많대요. 야, 이재명이가 됐으니까 나라 이거 망하지 않겠냐. 망할 지경이다. 그러면서 인버스를 샀다라는 거예요. 참 딱한 분들이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선 정치 성향은 갖지 마십시오.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참 옵션 만기였어요. 옵션 만기였는데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음선을 그렸지만 다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아래 위로 꼬리다는 음선을 그렸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는데 상승 출발해서 조금 밀렸죠. 요거는 그 저 만기 영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트럼프가 지금 그 파월을 조사를 하면서요. 저 5월 달이 파월 임기가 만료거든요. 근데 굳이 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을 했으면요. 저 조사를 하고 벌을 받아야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걸 조사하는 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죠. 그 의도는 올해 11월 달 중간선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5월 달까지 또 금리 인하 안 하고 파월이 말 안 들으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막 버티다 보면 또 조금 유동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시장에. 좀 안 좋아지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월을 압박하는 건데 그 시점이 문제라는 거죠. 그 시점이. 지금 뭐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걸 지금 한다라는 거. 그 연준의 독립성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아서번즈라는 사람이 1970년대 연준 의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닉슨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물가가 올라간 거 이런 거는 뭐 용인을 할 수 있어도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이거는 용인 못 한다. 그러면서 아서번지를 굉장히 많이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서번지가 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금리 확 낮추고 또 그러니까 물가 튀죠. 그럼 또 금리 또 올리고 또 좀 잡히면 또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서번지라는 연준 의장을 지금 평가하기는요. 지금 연준 의장 역사상 가장 무능했던 그런 연준 의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준 의장에 취임한 폴 볼커는 금리를 하루에 막 10% 이렇게 올린 적도 있습니다. 아,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극약 처방이었는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살해 위협까지 받고 그러면서 주머니에 권총을 넣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폴 볼커가. 그런 상황에 닥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연준 의장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연준의 독립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좀 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그런 거 얘기를 하죠, 트럼프가. 그린란드 저거 저 미국이 가져야 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근데 이게 덴마크령이니까 유럽 쪽에서는 되게 반발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반발하는데 니들 반발하는 애들 관세 때릴 거야. 관세가 무슨 만병통치약인지 뭐 하여튼 예, 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조금 불확실성들 요런 것들은 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나쁘게만 작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나스닥이 0.06% 정도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뭡니까?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 금요일도 7.7%나 상승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3분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7% 올라왔으니까 요런 거는 월요일 뭐 아침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여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저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출발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쉬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시장이 좀 쉬어줬으면 좋겠는 게 쉬어가야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여기서 많이 내달릴 경우에는 나중에 후과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이터마토 생방송 회원방에서 이때 그런 얘기를 막 좀 많이 해드렸어요. 10월 달에. 아, 지금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당했는데, 이거 11월 만기가 되기 전에 한번 후과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 10월 말에는 조금 뭐 현금 좀 만들어 두세요. 이런 얘기도 해드렸었는데요.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당했었습니다. 이때 콜매도를 쳐서 외국인들 엄청나게 좀 많이 당했었는데 11월 달 들자마자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자마자 급락하기 시작했죠. 자, 이때 뭐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나오는데 이런 후가예요. 이러면서 외국인들은 콜옵션 매도 쳤던 거 손해 본 거 다 복구하고 오히려 수익으로 돌려놓는 그런 상황을 또 연출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괜찮고 자, 요게 11일 연속 상승했는데 다음 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저 이렇게 쭉 치고 갔다가 여기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여기서 뭐 조정 좀 받고 더 위로 이렇게 좋은 아주 큰 변동성 없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요, 좀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조금 있다가 옵션 수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옵션이 굳이 뭐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코스피가 11일 연속 상승했어요. 이게 아마 기록이 13일 연속 상승했던 게 그게 기록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격도도 마찬가지 20일 이격도가 110.48 정도로 이격도도 상당히 크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20일 이격도가 110.81이었어요. 10월 말에. 근데 지금 20일 이격도가 110.48이면 굉장히 큰 거죠. 거의 뭐 이때 10월 말에 이격도 수준 그 정도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저 이격도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격도 역시 지금 과열 구간에 있고 그다음에 11일 연속 상승했으면 뭐 여기 화면에는 저 켜놓진 않았는데요. 투자 심리섬도 과열 국면으로 들어갔을 거고요. 자, 기록이 13일 연속 상승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뭐 저도 조정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가야 돼요. 여기서 더 그냥 무식하게 좀 땡겨 올렸을 경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수급 상황 보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거 옵션 같은 경우는요. 파생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 얘기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려워요. 개념도 어렵고 분석하기도 어렵고 또 이 옵션 시장 저 선물 옵션 시장은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임이에요. 주식은 웬만하면 뭐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스나 곧버스 이런 거 사신 분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수익 났죠.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데 파생시장은요. 정확하게 절반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이라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벌었다면요. 누군가는 1억을 잃은 거예요.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사람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금액이 정확하게 수수료라는 거 이걸 제외한다라면 정확하게 제로로 맞아떨어집니다. 그게 파생시장이에요. 그래서 파생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 알아도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저도 가끔 뭐
얘기해드리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웬만하면 저는 얘기를 해드리죠. 자, 지금 옵션 시장 수급 상황이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어제 수급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조금 심해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금요일 날이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좀 매수를 했죠. 자, 현물 시장 보시게 되면 1900억 정도 외국인들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근데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가 컸어요. 지금 7,90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 매도도 좀 큰 규모고, 근데 이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한 게 다 신규 매도는 아니에요. 매수했던 거 거기에서 좀 차익 실현을 이렇게 하는 그런 수급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는데요. 자, 여기 엄청나게 올라서 외국인들 지금 어제 금요일 날 차익 실현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하게 먹고 얘네들은 룰루랄라 하면서 일단 청산하면서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인데, 자, 뭐 요러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이 있어야 다시 매수로 들어오기가 쉽겠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곤란한 외국인들이 있어요. 뭐냐면 콜옵션 매도친 외국인들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자, 금요일 날 이 숫자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530억을 매도를 쳤어요. 콜옵션을. 530억을 매도를 쳤는데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야, 530억 갖고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분들 계시는데 좀 그런 분들은 기초적인 공부는 좀 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거 매수 포지션 500억 하고요. 뭐 매수 포지션 500억이라도 크죠? 엄청 큰 겁니다. 매도 포지션 500억하고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매수 포지션의 경우에는 옵션 시장에서는 내가 들어간 돈만 내려면 그걸로 끝이에요. 최대 손실이 내가 투입한 자금입니다. 자, 매수를 530억을 매수를 했으면 내가 최대한 뭐 깡통나도 530억이잖아요. 근데 매도 포지션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옵션 시장에서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나오죠. 더블이 났다, 5배가 났다, 10배가 났다. 이런 얘기들 자주 하죠. 옵션 시장에서. 그러면요. 10배가 나면 500억 매도를 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0배가 나면 5천억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5천억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9.11 테러 때 500배까지 나오는 거 봤어요. 1,000원짜리가 50만 원 갔으니까 그때.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좀 무식한 움직임들이 자주 나옵니다.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옵션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당했었어요. 콜옵션 쪽에서. 자, 이 10월 달 10월 달 수급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계속해서 10월 달 들어서 이때가 10월 저 추석 지나고 그때가 만기 바로 다음이었죠. 자, 보면 76억 매도하고 76억 매도하고 뭐 88억 매수하고 6억 매수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비슷하게 가다가 여기서 매도 규모가 커지죠. 93억, 81억, 125억 이런 식으로 콜옵션 매도 규모가 커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 10월 말에도 또 189억 하루에 매도를 쳤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겁니다. 79억, 20억 막 이렇게 매도를 쳤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와장창한 아까 차트 여기 보면 나오죠. 10월 달에 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를 보면 10월 달에 이렇게 한번 와장창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저 콜매도가 안 그래도 좀 있었어요. 자, 보면 이날이 만기였었죠. 1월 8일이 만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월 9일 정도부터 보는 게 맞을 거고 여기서 124억 매도 쳤죠. 또 7억 매도 치고 뭐 7억 요거는 없는 거로 치고 매수 매도 7억이니까 129억, 11억.
자, 여기서 129억 매도 친 외국인들 얘네들만 하더라도 지금 꽤 손해 봤을 거예요. 여기서 매도 치는 물론 뭐 행사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되게 복잡해요, 옵션은. 행사가라는 것도 2.5포인트 단위로 쭉 있고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드리려면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기니까 이 파생의 개념을 알고 싶은 분은 제 채널을 보면요. 그 재생 목록 눌러 보시면 파생 시장에 대한 그런 영상도 꽤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파생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금요일 날 530억을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또 지금처럼 아주 강하게 움직여 버리면 얘네들 큰일 납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뭐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거 그거는 조금 이것 때문에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또 이게 시장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쭉 갈 때요. 오버를 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은 벌써 이 콜 매도 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야 벌써 좀 오반데 이런 개념으로 매도를 쳤을 겁니다. 쭉쭉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11월 초에 그런 것처럼 한번 아픈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주에 좀 적당하게 이렇게 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에 좀 적당하게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 이건 괜찮아요. 자, 그리고 풋 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풋 쪽 외국인들 풋옵션 189억을 샀죠. 자, 풋옵션 매도 포지션 매수를 한 거 이거는 아래쪽으로 조금 크게 수익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거고요. 여기 풋 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옆으로 기어도 손해가 나요. 오로지 빠져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입니다. 풋 매수 포지션이요. 자, 189억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 규모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누적으로 한번 볼까요? 만기 지나고. 자, 1월 8일이 만기였으니까 1월 9일부터 보면 외국인들 콜옵션을 795억이나 매도를 쳤어요. 굉장히 큰 폭의 매도입니다. 자,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 날 매도를 많이 치면서 192억 정도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에요.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 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시장이 조정이 좀 있다라는 그런 걸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너 쫙 치고 올라가면요. 아마 거기에 대한 후가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또 쉬어가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적당히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또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좀 쫓아가거나 그런 매매를 하시면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야 되겠네요.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셔서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창 요걸로 닫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